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대낮에 주민들의 산책로였던 이 공원 둘레길에서 벌어진 잔인한 성범죄는 철저히 계획됐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평소 자주 다녀 CCTV가 없다는 걸 알고 범행 장소로 정했고 피해자를 내리친 둔기도 넉 달 전에 미리 사뒀다는 겁니다.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등으로 경찰이 사상 첫 특별치안 활동을 선포하고 이부근 순찰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불과 2km 떨어진 곳에서 또다시 끔찍한 범죄가 벌어져 시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JTBC 취재 결과 피의자는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다며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조금 전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먼저 경찰 수사로 드러난 내용부터 최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밝은 대낮 공원 입구입니다. 검은 옷을 입고 슬리퍼를 신은 남성이 걸어갑니다. 어제 이 공원 숲속에서 폭행과 성폭행 혐의로 체포된 30살 최모 씨입니다. 최 씨는 어제 오전 9시 55분 둔기는 주머니에 넣은 채 서울 독산동 집에서 나왔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비틀비틀 느리게 걸어갑니다. 다른 사람과 마주치자 갑자기 옷을 털더니 지나간 사람을 뒤돌아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1시간쯤 걸어 이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오전 11시 44분 살려달라는 비명을 들은 등산객의 112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최 씨는 낮 12시 10분쯤 체포됐습니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미리 계획했다며 운동하러 자주 갔던 곳이라 CCTV가 없는 걸 알고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런데 성폭행 시도는 했지만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고 있는 걸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저항이 심해 실패했다면서 범행 장소로 끌고 가다 피해자의 옷이 벗겨진 거라고 진술했습니다. 힘이 남아있었다면 성폭행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여기에 최 씨의 가족은 최 씨가 우울증 등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도 경찰에 밝혔습니다. 지난달 21일 무차별 흉기난동을 벌인 조선과 같이 정신병력을 주장하는 겁니다. 최 씨의 이런 주장 모두 어떻게든 형량을 낮춰보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최 씨가 이번 범행에 쓴 둔기 2개를 4달 전에 미리 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최 씨가 우울증을 앓았는지 병원 진료 기록을 확인하는 한편 성폭행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JTBC 최연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국회에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바로 국회 가보죠. 자, 노진호 기자. 지금도 청문회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약 10시간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은 잠시 정회 중인데 잠시 후 8시 30분부터 속개될 예정입니다. 네, 언론 장악 논란을 비롯해서 여러 의혹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부분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습니까? 가장 첨예한 건 이 후보자의 언론 간 문제입니다. 야당은 특히 이 후보자가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에 언론 장악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를 했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이 후보자는 적극 반박했습니다. 언론을 권력의 편에 세우려고 하는 아주 위험한 사고방식이 곳곳에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그 바보 취급하지 마세요. 저런 보고서가 국정홍보수석실에 주문 없이 국정원이 그냥 생산할 수 있단 말입니까? 거의 대부분은 제가 보기엔 모니터 자료라고 보이고요. 뭐 약간 저희가 모르는 가운데 뭐 보고서가 왔다니 그건 저희가 뭐 전혀 기억 못하는 부탁한 적이 없는 자료입니다. 국정원 자료까지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네, 그리고 이 후보자가 임명되면 공영방송 운영에 적극 개입할 거란 야당의 문제 제기도 있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오늘도 야당은 이 후보자의 공영방송에 대한 시각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그저 공정하게 해달란 요청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MB 정부 들어서 정현주 사장이 쫓겨나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 문재인 정부 들어서 또 똑같은 것이 반복이 됐다. 그래서 그 악순환을 이번 정부에서도 똑같이 하려고 하는 겁니까? 저희는 정권의 편을 들어달라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왼쪽으로 기울어 있는 방송 지형을 오른쪽으로 기울게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똑바로 평평한 곳에서 공정하게 하는 것이 공영방송의 태도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네, 오늘 청문회가 끝나면 그 이후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우선 월요일에 이 결과 보고서 채택을 위한 과방위 전체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여야 입장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채택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채택이 되지 않더라도 윤 대통령은 이 재송부 요청을 거쳐 이르면 다음 주 이 후보자의 임명이 마무리될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노진호 기자였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심각한 산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와이처럼 캐나다와 스페인에서도 큰 산불이나 비상인데 백희연 기자가 전합니다. 하와이 산불 참사 9일째. 현재까지 공식 사망자 수는 111명인데 실종자가 1000명이 넘는 걸로 추정돼 언제쯤 확실한 사상자 숫자가 나올진 알 수 없습니다. 당국의 늑장 대응 논란은 계속되는 가운데 사이렌이 울렸어도 못 피했을 거라는 발언으로 비난을 샀던 마우이 비상사태 책임자는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당국은 참사를 기회로 삼으려는 땅 투기꾼에도 칼을 빼들었습니다. My intention from start to finish is to make sure that no one is victimized from a land grab. 산불로 고통받는 곳은 또 있습니다. 캐나다 서북 지역에선 산불이 도심까지 위협하면서 주도인 옐로나이프 주민 2만여 명의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I do encourage people who live in high-risk areas to reach out to family and friends who may be able to provide shelter in other areas of the province. 화염으로 도로 곳곳이 막히면서 비행기는 물론 군 수송기까지 동원됐습니다. 휴양지로 유명한 스페인 국립공원 산불은 진화 작업에 애를 먹으며 마을 가까이로 불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주지사는 가뭄과 폭염으로 시작된 불이 통제 불능이라고 언급했는데 현재까지 주민 수천 명이 대피했고 국립공원 접근은 차단됐습니다. JTBC 백희연입니다. 오늘 낮 대전의 한 은행에 강도가 침입해 현금을 훔쳐 달아나 경찰이 쫓고 있습니다. 헬멧과 패딩 점퍼 차림으로 나타나 소화기를 뿌리며 범행을 저질렀고 훔친 오토바이로 도주했습니다. 정혜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흰색 오토바이가 인도를 따라 상가 건물로 다가갑니다. 가까이서 포착된 화면을 보니 검은 헬멧을 쓰고 겨울 패딩 점퍼를 입었습니다. 오늘 정오쯤 대전 한 신용협동조합 지점에 침입해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은행 강도 용의자입니다. 여름인데 패딩도 입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애초에 입고 와서 벗고 이제 도망가려고 한 거죠. 애초에 계획이 오토바이는 뭐예요? 하얀색 오토바이, 배달 오토바이. 은행 앞에 도착한 이 남성은 가방 안에서 빨간 소화기를 꺼냅니다.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은행 직원을 위협합니다. 점심시간이라 영업소 안의 직원은 2명뿐이었습니다. 그나마 한 명이 잠시 자리를 비웠고 여직원 혼자 있는 사이 강도가 침입했습니다. 창구에 앉은 여직원에게 현금 3,900만 원을 가져온 가방에 담게 했고 3분 남짓 만에 달아났습니다. 은행 강도 사건 때문에 현재 영업은 중단됐습니다. 당시 은행을 방문한 시민은 없었습니다. 다만 은행 강도 사건 때문에 정신적 충격을 받은 직원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네, 여성분은 괜찮으세요? 은행에서 나온 남성은 다시 오토바이를 타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기동대 등 경찰 250여 명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공범이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